그래서 인공지능은 이제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과거의 모든 인간들의 행동을 공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난 누구처럼 살 거야 라는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걸 이제 유니크라고 하는 건데, 유니크. 개성이라고 하는 거죠, 개성. 개성이고, 또 뭐냐면은, 흔히 말하는 모범생처럼 살면 안 돼요. 모범이라는 것이 어른들이 여러분들한테 바라는 어떤 누군가처럼 살아라 하는 그런 정답들이 되게 많아요. 모범생이라는 그 말 안에는. 그리고 어른들은 무엇에서 벗어나기가 힘드냐면은 자기 성공 경험에서 잘 벗어나지를 못해요. 자기처럼 살면 내 자식도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강의 다니다 보면 그런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만납니다. 그런 식으로 자기 자식 가르치는 사람들. 그렇지 않아요, 앞으로는. 그래서 앞으로는 인공지능이 예측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살아야 돼요. 쉽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가 개성을 갖는다라는 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자기 개성을 개발한다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 인간은 개성을 개발하기 쉽지 않을까요? 인간은 모방 학습을 통해서 지능을 만들어 오도록 진화를 했기 때문이에요. 모든 인간은 그래서 자기 주변의 사람들을 모방하는 게 본능이에요. 그 본능을 거슬러야 되기 때문에 개성을 찾는다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쉽지가 않아요. 자, 지금 여러분 서울대 졸업생의 실업률이 몇 %인지 아세요? 이공계가 30%가 넘고 인문계는 50% 정도가 됩니다. 여러분이 서울대를 나와도 절반 이상은 취업을 못하고 있어요. 공부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자, 그런데 제가 3부에서는 공부 열심히 하라는 강의를 할 거예요. 지금은 내 공부가 다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전혀 다른 주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공부를 해야 되는가라는 또 강의로 마무리를 할 건데 지금은 이제 지금 상황을 좀 진단하고 넘어가자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미래에는 이런 거예요. 3가지 키워드가 필요합니다. 예전에는 가치가 우선이었어요. 가치, 돈 되는 거를 추구하라, 이게 우선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거기에다가 너가 개성을 추구하면 더 좋고, 이랬단 말이죠. 근데 앞으로는 그게 순서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개성이 먼저입니다. 자기가 특별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사는 방식이 특별해야 되고, 자기의 5년후를 남들이 절대 예측할 수 있으면 안 돼요. 이건 무슨 얘기냐? 누구나 다 남모르는 노력이 필요해지는 어떤 그런 세상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공교육을 고등학교를 당장에 때려치지 못할 것이고 또 대학교를 가야 될 거예요, 아마. 여러분 명문대 가면 좋습니다. 저 명문대 나와서 알아요. 서울대 나왔잖아요. 정말 장점이 많아요. 자, 어떤 장점이 있느냐? 뭔가 시도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줘요. 사회에서. 왜냐? 실패율이 낮을 거라고 착각을 하는 거야. 근데 사실 실패율이 높아요. 모든 인간의 실패율이 똑같아. 그런데 이상하게 세상은 명문대 나오면은 얘는 더 잘할 거라고 이렇게 믿어줘. 그러니까 기회를 더 주거든요? 기회를 더 주니까 어떻게 해요? 더 자기 개발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것을 뭐라 그래요?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하는 거예요. 로젠탈 효과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정말 그 사람이 그런 방식의 삶이 펼쳐지는 효과죠. 그게 장점이에요. 그게 장점. 그리고 또 하나, 명문대 장점 뭐가 있냐. 이번에 이화여대 사태 또 얘기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네, 또. 최순실하고 정유라, 승마 관련된, 그래서 이번에 총장이 사퇴했는데요. 자, 그건 뭐죠? 정유라 씨 지도 교수가, 정부로부터 그 연구 자금을 56억인가를 받았다는 거예요. 56억인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게 이제 폴리페서라는 건데,
어떤 관료나 정부나 정치 쪽하고 친한 교수들이 명문대에 더 많아요. 자, 그거는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어요. 무슨 단점은 뭐냐? 정치욕이 많은 교수가 많은 곳이라는 것은 어떤 학문의 깊이가 낮아질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그죠? 제법에 관심이 많으니까 학문적인 깊이는 낮아. 장점은 뭐죠? 여러분들의 직장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겁니다. 그 돈이 다 그 어떤 조교들 월급, 연구원들 월급으로 쓰이게 되니까. 그래서 취업률이 당연히 높아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정부하고 친한 교수가 많은 집단에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취업할 확률도 좋아지고 돈을 벌 확률도 좋아지는 거예요. 왜? 그 교수의 제자가 되니까. 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 거죠. 근데 앞으로의 명문대 장점은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입시 제도가 변하는 걸 보면은 명문 사립대일수록 어떤 스토리텔링 능력이나 창의성을 더 많이 봅니다. 그 자소서나 면접을 통해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미국에서 아이비리그의 장점을 연구한 학자가 있어요. 근데 그 학자가 뭐라 그랬냐면 다른 대학하고 장점이 뭐 구별되는 게 거의 없는데, 그러니까 지방대나 명문대나 아무런 그 차이가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딱 한 가지 차이가 나더래. 딱 하나. 그게 뭐냐면 인맥이 좋아지더라는 거예요. 명문대를 나오면. 자, 보세요. 친구들을 더 창의적이고 스토리텔링 능력이 좋은 애들을 뽑아요. 그렇죠? 그럼 자기가 학교 다니면서 만났던 사귀었던 친구들이 사장이 될 확률도 높고, 그죠? 뭐 고위 관료가 될 확률도 높고. 그러니까 어느 순간 자기가 40, 50 되니까 자기랑 같이 학교 다녔던 애들이 이제 뭐 흔한 얘기로 돈도 굉장히 많고 요직에 막 앉게 되는 거죠. 그게 인맥이에요. 자기 친구들 인맥 자체가 좋아져요. 그게 명문대의 장점이라는 그런 연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모순이 되죠. 명문대는 장점이 분명히 있지만 공부가 다가 아닌 세상이 왔다. 그죠? 이게 모순되는 것 같지만 이 사이에서 여러분들이 자기만의 길을 잘 찾아가야 되는 거죠. 지금 그게 혼동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지금 진학지도 하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힘들죠. 진로에 관해서 지금 여기서 뭐 간단하게 얘기해 보자면은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인공지능이 또 약한 분야를 연구를 해봤더니 지금 현재 인공지능이 당분간 상당 기간 동안 약할 것으로 예상되는 한 50년간 인공지능이 아마 이쪽은 굉장히 힘들 거야 라고 예상되는 분야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고도의 손기술과 운동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뭐 이렇게 진화론적으로 얘기하자면은 운동이 너무나 중요해요. 모든 동물은. 왜냐면 사냥을 해야 되고 도망 다녀야 되니까. 그래서 전두엽은 나중에 형성이 됐죠. 소뇌가 먼저 형성이 되었죠. 오래전부터. 그죠? 그래서 전두엽의 평균 시냅스는 5만 가지고 소뇌의 평균 시냅스는 100만 가지에서 200만 가지나 돼요. 즉 우리 인간은 소뇌를 엄청나게 발달시킨 상태로 태어나요. 아예 태어날 때부터. 그렇기 때문에 모라벡이라는 인공지능 연구가가 처음에는 착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무슨 수학 계산이 우리 인간은 이렇게 걷는 것보다 수학 계산이 더 어렵잖아요. 근데 인공지능은 걷는 걸 너무 힘들어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인간과 동물은 운동을 하고 손가락을 쓰는 것을 굉장히 발달된 소뇌로 몇 배가 발달된 20배 이상 발달된 전두엽보다 20배 이상 발달된 소뇌로 그 행동을 하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인공지능 현재 나온 그 기술 딥러닝이라는 것이 우리 인간의 그 전두엽을 모방한 상태거든요. 모방한 상태지만 인간의 전두엽보다 성능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 성능이 떨어지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인간의 전두엽은 바둑뿐만 아니라 뭐 그림 그릴 때도 쓰고 다양한 분야에 두루두루 써요. 이 전두엽은.
근데 인공지능은 지금 어떤 한 가지 특정 영역에서만 그 영역에 있는 인간들을 능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한 스페셜리스트야, 인공지능은. 그런데 그 굉장히 지능이 좋지만 다른 분야로 딱 옮겨오게 되면 얘는 여기서 일을 잘 못하는 거죠. 그게 앞으로 50년간 기회라면, 여러분들한테 기회라면 기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돈을 버는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는 뭐냐? 지금 현재 인공지능이 잘 못하는 분야가 뭐냐를 알고서 진로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인공지능의 상황에서 여러분들한테 그 진로에 대한 힌트는 뭐냐? 전공을 여러 가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전공을. 뭐 문과에서 2가지, 이과에서 3가지, 또는 예체능 1가지, 뭐 문과 2가지, 이과 2가지 이런 식으로. 한 5가지는 해야 돼요, 전공을. 자, 그런데 대학 학위를 5개를 받으려면 5억에서 10억이 들어요. 그죠? 부모님이 뒷바라지 못 해주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굉장히 치열한 독학을 해야 되는 겁니다. 도서관에서 전문서적을 읽어가면서. 그러니까 아까 제가 공부가 다가 아니다라고 했지만 다시 제가 슬슬 공부 얘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여러분들은 우리 세대보다 공부를 5배 정도 해야 돼요. 왜? 전공을 여러 가지 해야지 인공지능이 다양한 다분야가 서로 겹쳐졌을 때 인공지능이 그 분야에서 약해지기 때문에 최소한 한 가지만 전공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 와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 좀 전략을 확실하게 세워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자기가 그래도 공부 꽤나 한다는 소리를 과거에 들었다. 그럼 지금 생각하는 거에 5배를 해야 돼요. 아니면은 공부 쪽을 적당히 포기하고 손기술로 가거나 뭔가 그런 쪽으로 한번, 그런 쪽의 전공도 한번 부전공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뭔가 내가 뭔가를 잘 만드는 사람, 헤어 디자이너라도 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 데서 꾸준히 뭔가 자기 실력을 쌓아가야 되는 거죠. 왜? 언젠간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것이 완전히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인공지능 때문에. 그 시기가 아주 빨리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손으로 하는 뭔가 잘하는 일이 하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공부로 잘하는 일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지금 인공지능이 약한 분야를 염두에 뒀을 때 여러분들의 진로에 있어서 한번 참고해 볼 만한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좀 전에 여전히 명문대 장점이 있다고 얘기했죠. 기회는 확실히 더 많아요. 좋은 친구를 사귈 기회도 많고 취직할 기회도 더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명문대를 가려면 지금 입시제도를 따라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 2가지 이야기를 또 다시 묶어봅시다. 여러분들이 3가지에서 5가지의 전공을 해야만이 완벽한 스페셜리스트인 인공지능의 공격으로부터 또는 인공지능의 도전으로부터 여러분들이 멀찌감치 달아나거나 또는 달아나지는 못하더라도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스페셜리스트인 인공지능들을 여러분들이 고용을 해서 새로운 사업을 창출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인공지능, 바둑도 내가 인공지능도 잘 못하고, 뭔가 수학 계산도 더 못하고 하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들이 전공을 5가지 정도로 내가 하겠다. 그게 전공 1가지만 굉장히 잘하는 사람보다는 전문성이 떨어지겠지만, 그리고 나는 여러 가지 것을 하겠다고 여러분이 지금 현재 마음을 먹게 되면 미래에 굉장한 스페셜리스트가 된 인공지능들과 협업이 가능한 인간이 된다는 거예요. 협업. 그러니까 미래의 그 어떤 경제 계급이라는 것은 3종류의 경제 계급으로 아주 극과 극으로 나뉜다고 보면 돼요. 첫 번째 경제 계급은 누구냐? 인공지능을 설계하거나 만들거나 또는 진화시키거나 또는 인공지능을 마음껏 살 수 있는 부자들, 기득권을 가진 부자들이죠. 2번째는 돈은 많지 않으나 이미 스페셜리스트가 된 인공지능이랑 협업이 가능한 그룹,
자, 세 번째 그룹은 어떤 그룹일까요? 백수 그룹입니다. 아무런 직업을 가질 수 없는 그룹이에요. 자, 그럼 세 번째 백수 그룹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래도 인간답게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세 번째 백수 그룹에서 의외로 틈새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역량을 발휘하면서 즐겁게 살 수 있는 틈새가 뭐냐? 그게 잘 놀면 돼요. 엔터테인먼트. 그러니까 기타라도 하나 잘 치고 노래라도 잘 부르고, 물론 가수급이 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또는 피겨스케이팅으로 김연아만큼 타지는 못하겠지만 센터에서 가르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되는 거죠. 그 문화예술체육에서 자기가 강사 생활할 정도만 되면은 엄청나게 많은 수가 백수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UN 미래보고서 2050을 보면 그 도표를 하나 만들어 놨어야 되는데, 지금은 이렇게 미래에 사라질 직업에 대한 PPT만 있는데, 자, UN 미래보고서 2050을 보면은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인간은 궁극적으로 99%가 실업자가 될 거라는 얘기가 나와요. 100%가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2020년엔 20%, 2030년엔 30%, 2040년엔 40%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쭉. 그러면 그 계산대로라면은 모든 인간이 실업자가 되는 날이 2100년인 거예요. 그러나 세상은 생각보다 복잡하죠. 복잡하기 때문에 모든 인간이 실업자가 되지는 않아요. 아마 창조 집단 1%와 관료 집단 1%가 남을 것 같아요. 관리자 집단 1%와 창조 집단 1%. 즉 98%까지 저는 갈 수 있다고 봐요. 인간의 실업률이. 그러면 생각보다 굉장한 장이 열리는 겁니다. 왜? 여러분들이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 국가로부터 국민 기본수당 같은 걸 받는 청년수당처럼 그걸 받으면서 생활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 사람들을 즐겁게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기회가 많이 생기는 거죠. 그게 갈수록 생겨요. 그래서 제가 아예 공부 쪽이 아니라면 잘 놀아야 된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아시겠죠? 이도저도 아니면 안 돼요, 여러분. 공부를 5배를 하든지 아니면은 잘 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 중간에 끼면은 어떤 그룹이 되냐면 그냥 백수 그룹이 돼요. 국가에서 주는 20만 원, 50만 원을 받고 그걸 가지고 생활비를 아껴 쓰면서 살아야만 하는 그냥 그룹이 되는 거죠. 물론 인공지능 시대가 되면은 의료라든가 이런 부분은 이제 거의 무료화가 될 거예요. 의료 혁명이 오는 거죠. 그래서 돈이 많이 들어갈 일은 없어요. 없는데,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이게 이제 2부 강의 정리를 하는 거예요. 자, 이 중에서 벤처기업에 관심이 있다거나 어떤 경영학과나 이쪽 사업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좀 유심히 들어보세요. 앞으로 우리 인간들의 아까 제가 가치 있는 일보다는 개성 있는 일을 먼저 찾으라고 했죠. 자, 앞으로 인공지능과 사물 인터넷 시대가 되면은 어떤 상황이 오냐면, 지금까지 가치로 인정받지 않았던 수많은 행동과 어떤 콘텐츠와 이런 것들이 가치로 인정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물 인터넷이, 여러분 우리 생활하는 모든 곳곳에 이런 책상이나 의자에까지 이제 사물 인터넷이 들어오게 되거든요. 우리가 마시는 커피잔, 벽, 조명, 모든 것에. 그러니까 모든 이 지구가, 그것을 그냥 지구가 생명체가 된다고 보면 돼요. 지구가 그냥 인격체가 된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이 지구가 진정한 가이아가 된다라고 표현을 해요. 현재 4차 산업혁명의 첨단에 있는 사람들의 표현입니다. 이 지구가 가이아가 된다.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는 거예요, 지구가.
그렇게 되면은 이런 거예요. 지금까지 가치 있다라고 인정받지 못했던 그런 어떤 그런 것들이 가치가 점점점 파악이 되는 거죠. 사물 인터넷하고 인공지능 때문에 그게 알려지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가 뭐냐면은 전 세계가 인터넷으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3D 프린터 아시죠? 그래서 뭔가 여러분이 아주 예쁜 연필통이나 또는 예쁜 필통이나 뭔가 장신구 같은 거를 디자인을 했을 때 2030년 정도가 되면은 인터넷에 연결된 인구가 한 50억 명쯤 된대요. 50억 명. 지금이 한 24억 명 정도 됩니다. 자, 50억 명이 인터넷에 사물 인터넷과 인공지능에 연결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예쁜 디자인을 어디에 올렸을 때 누군가가 그것을 10% 따라할 수도 있고 50% 따라할 수도 있고 아니면 완전히 그걸 복사해 가지고 3D 프린팅으로 프린팅해서 쓸 수도 있잖아요. 그게 이제 지금까지는 그것을 해적질이라고 불렀고 남의 것을 그냥 무단 복제를 하는 거였잖아요. 여러분 음악 한번 생각해봐요. 음악계 생각해봐요. 지금 여러분들이 음악을 mp3로 멜론 같은 데서 다운받을 때 아주 약간의 돈을 내잖아요. 그죠? 예전에는 그 CD나 테이프로 샀어야 했잖아요. 바로 그런 현상들이 전 분야에서 일어나게 돼요. 모든 분야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래에 내가 지금 현재 나름대로 내공을 쌓고 있는 것이 과연 미래에 가치를 인정받을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뭐든지 개성 있게 내공을 쌓아가세요. 그러면 미래의 사회는 그 사회를 이제 블록체인 혁명이라고 불러요. 블록체인 혁명. 블록체인이라는 것은 모든 가치가 기록되는 세상이 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주 사소한 가치를 50억 명이 10원을 주고 여러분들한테 10원의 대가를 지불한다면 여러분 통장에 얼마가 들어오게 되죠? 500억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미래에는 이런 스타들이 아주 많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50억 명이 저 사람이 이번에 제시한 스토리, 저 사람이 만든 음악, 저 사람이 만든 디자인 또는 저 사람이 했던 행동이 무슨 봉사활동이어도 괜찮아요. 나는 그 봉사활동에 응원을 해주고 싶다. 미래에는 그걸 어떻게 되죠?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도 여러분이 한국에서 어떤 작은 행동을 하는지까지가 다 연결이 돼서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좀 전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측 가능하게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만의 개성을 찾으라는 거예요. 끝까지. 미래에 가치가 있을 거다 없을 거다 생각을 하지 말고 유니크하게 살아가란 말이에요. 아주. 자기만의 색깔로. 아예 그냥 막 방황을 하고 반항을 해도 괜찮아요. 그게 오히려 확률이 더 높을 수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돈이라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의 개성을 찾고 그 개성에서 내공을 쌓아간다면 언젠가는 이 블록체인 세상에 왔을 때 인공지능과 사물 인터넷이 거의 연결되는 세상에서는 그 가치가 갑자기 500억이 되는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꼭 오니까 여러분들이 개성과 내공을 연결시키는 것을 절대 주저하지 말고 지금부터 30년 동안 노력을 해야 돼요. 물론 20년 만에 이루는 그런 어떤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미래에는 아주 이러한 이원의 소액 결제가 가능한 세상이 와요. 수수료 없이. 그러니까 50억 명이 여러분들한테 이런 식만 투자하면 어떻게 돼요? 그게 50억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는 자기가 그동안 개성을 가지고 내공을 쌓아왔던 것이 인정받게 되는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앞으로 10년 후부터 그런 세상이 올 겁니다. 10년 동안 열심히 내공을 쌓으시기 바라고. 자, 그러면은 그럼 공부에 대해서 내공을 쌓는 법 잠깐 얘기하고 공부로 넘어갈게요. 내공을 쌓을 때는 이렇게 해야 돼요.
즐겁게 해야 됩니다. 자기 온몸이 굉장히 감동을 받을 정도로 그 활동이.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만이 그런 개성과 내공이 결합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미래에.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정말 잘 들여다봐요. 자기 자신이 뭘 좋아하는지를. 들여다보고 일단 도전해보고 경쟁자가 아무리 많더라도 포기하지 않으면 30년 동안만 포기하지 않으면 미래 50억 명이 여러분을 알아줄 날이 와요. 오늘 내공을 쌓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신나게 해야만이 직감 능력이 좋아집니다. 이런 거예요. 나는 이 공부를 꼭 해야 되니까 해야지. 그러면 지식이 좋아져요. 그런데 내가 이런 행동을 하니까 사람들이 기뻐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어떤 배려심에 의해서 뭔가 여러 가지 일을 하잖아요. 그럼 지혜가 좋아져요. 그런데 정말 여러분이 정말로 좋아하는 일을 즐기면서 하잖아요. 그러면 직감 능력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미래에는 인공지능이 먼저 지식을 정복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지혜를 정복하게 되고 마지막에 인공지능이 직감까지, 인간의 직감까지 정복하는 날은 안 올 수도 있어요. 영원히 안 올 수도 있어요. 정말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을 얼마만큼 즐기면서 앞으로 살아야 되는지 잘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전공 선택을 할 때는 일단은 좋아하는 걸 선택해도 되고 어차피 3가지, 5가지를 할 거니까 그래야만 인공지능과 협업이라도 가능하다니까요. 3가지, 5가지 할 거니까 좋아하는 걸 먼저 하든지 아니면은 점수가 낮은 걸 먼저 선택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5가지의 전공을 정한 다음에 좋은 대학을 가려면 경쟁률이 낮은 학과를 선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입시 전략으로. 그래서 어차피 5가지를 할 건데 그 중에서 아직은 경쟁률이 없는, 잘 알려지지 않는 무슨 학과라든지 그런 데를 먼저 선택하는 것도 괜찮아요. 좋아하는 걸 먼저 해도 되고. 하지만 어차피 3가지에서 5가지 전공을 해야 된다는 것만 기억을 하고, 자, 이제 공부 쪽으로 넘어갈게요.